건강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또 언제 어떻게 또 악화가 될지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악화되기 전에 나경원 대표께서 풀어주세요. 글쎄 제가 꼭 좀 이렇게 풀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한 번도 논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다는 약속 좀 드리는 것도 좀 그거 갖고는 안 되네. 그냥 너무 오래 끌면은 나를 못 볼 거예요. 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당과도 같이 논의해야 되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 좀 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 지난주 목요일 날 단식을 시작했으니까요. 꼭 오늘이 8회째 단식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오래 끌면 나를 못 볼 거다. 이렇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얘기는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등장하면서 선거제 개편은 더 꼬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이제 뭐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표시했었는데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좀 전에 이제 뭐 당론도 아주 좀 의원들끼리 토론해서 당론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는 나는 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하고도 비슷한데 나경원 원내대표 뭐 다른 원내대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대투쟁하는 데 있어 가지고 112명도 적은데 물론 다음 총선의 일이지만은 야 3당이 원하는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할 경우에는 똑같은 표를 얻고도 한국당도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당도 뭐 한 20, 30석 뭐 그냥 내줘야 됩니다. 그냥 의석 하나가 정말 정말 소중한데 선거와 관계없이 제도를 바꿈으로써 룰 미팅에서 룰을 바꿈으로써 그냥 뭐 무조건 자동적으로 20, 30석 내준다는 건 야당 입장에서 특히 이제 112석인데 다음 총선에서는 그보다도 더 얻어야 되는데 이 제도라면 더 얻기는 그냥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민주당이 동의를 해줬다고 그러지만은 그 민주당 속셈을 좀 알아봐야 되고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절차 논의는 동의해줬지만은 내용까지 동의해준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은 의석을 지금보다도 한 20, 30석 늘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그걸 동의해주기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소극적으로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이전에 구도로 보면 민주당 대 야 3당 구도였거든요. 선거제 개편은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 발 빠지면서 당신들끼리 한번 잘 해봐. 그럼 그때 우리가 얘기할게 이렇게 하고 한 발 빠지면서 민주당 대 야 3당 구도로 만들어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나는 좀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참전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또 야 3당 대 자유한국당이라는 또 대치 구도가 또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냥 민주당 대 야 3당 어떤 그 대치 전선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이게 파투가 난다면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면 되는 건데 내가 좀 부정적이다 해버리니까 아예 참전이 되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략 미스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민주당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를 한번 내놓지 않았습니까? 1월에 정개특위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안을 만들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손 대표는 이게 정개특위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게 그 당이 합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정개특위가 아니라. 손학규 대표의 말씀은 뭐냐면 야당까지 포함해서 전체 5당이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원내교섭단체 3당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정개특위에서 조그맣게 만들어봤자 그게 받아들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다 민주당에서 당의 당론회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내부에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는 그 진정성 자체를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민주당이 저 입장에서는 또 아주 그렇게 처음부터 원론적으로 부정적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게 민주당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그걸 떠나서
이 비례대표제를 약간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 특히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제도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좀 더 그래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전 대표가 그것까지도 다 의심을 하시면 협상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변호상이 하나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게 선거구제 문제는 당 전체의 명운이 달린 문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네. 당 대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총리를 가지고 당론을 모으고 그걸 당 대표가 지고 가가지고 정치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개특위에 각 당에서 파견한 의원들은 거의 초선들 아니면 말하면 재선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대표도 못하는 일을 자기들이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 결정은 정치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지어주면은 내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정개특위에서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건 역시 톱다운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이시네요. 놓쳐서는 안 되는 변화상이 하나가 있는 게요. 네. 지금 야3당이 처음에는 그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판을 짓자. 5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단판을 짓자고 했는데 네. 대통령은 빠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당 대표가 나서서 톱다운 방식으로 가죠. 여기서 대통령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판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는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청와대 같은 경우 뭔가를 지금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가 없는 판이라고 야3당도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면 야당 대표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톱다운 방식으로 싹 정리하는 것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분석일 거라는 점을 네.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가 모아지는 걸 제가 어디서도 이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아마 각 당도 각 당 지도부도 그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당론을 모으는 과정도 굉장히 좀 난항이 있을 거고 네. 당론이 다수결로 다수로 모아지더라도 한 명 한 명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주 그 속된 말로 하면 선거법은 한 명 의원이 들어누워 버리면은 네. 안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야3당은 속이 타지만 저게 아마 타결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고 난도의 밥그릇 싸움이 벌어 선거제기여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정말 그 시간이 많았었는데 쭉 지금까지 이제 끌어오다가 막판에 이거 막 하려고 하니까 결론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